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치료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엠폭스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코로나19 입원 환자 올해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지금 중환자실에 4-5분, 그다음에 병실에 한 10분에서 13-14명 정도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예. 또 매일 2-3명씩에서 추가로 입원하고 있어서요.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은 입원 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계된 환자 수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좀 반응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입원 환자 비율에 비해서 이제 외래 감시 체계에서는 환자가 좀 많지, 작년 여름에 피크까지는 안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지금 이미 그 입원 환자도 많이 늘었고 또 외래로 오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요, 작년 여름에 피크 때보다도 더 환자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될 정도긴 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3주 만에 5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주일마다 거의 2배씩 늘어가고 있는 이 확산세인데 이런 빠른 확산세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2가지 원인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올 겨울에 유행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여름 이전에 많이 감염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 감염된 지 1년이 넘은 분들도 상당수 되고, 작년 가을에 이제 65세 이상 분들이 예방접종을 했는데 한 40% 정도밖에 안 맞으셨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전반적으로 백신 효과 중 감염된 거로 인한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도 됐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KP2나 KP3 같은 새로운 변이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효과들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일치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행이 커지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 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재감염 같은 것들이 있고 변종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좀 확산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그 에어컨 냉방 또 밀폐된 공간 이런 것들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질병관리청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실제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올해 이제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폭염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실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너무 더우니까 아예 창문을 열지 않고 에어컨만 계속 틀다 보니까 이제 환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확산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한창 휴가철인데 휴가철 지나고 나면 오히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 혹은 또 확산세가 더욱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외국도 지금 상당히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거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외국에서 또 걸려서 국내도 유입되는 사례들도 있을 거고, 또 국내 안에서도 또한 사람이 많이 안 가는 지역에 또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그런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가철 이후에도 상당히 이제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바로 연이어서 추석 연휴가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쪽에 이제 수도권이나 아니면 이제 도시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다 보면 이제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린이들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다고 하는데 개학 이후에는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거든요. 왜 이렇게 어린이들 중심으로 더욱더 확산세가 큰 겁니까? 사실 지금 연령 비율을 보면 전연령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생아들 계속 출생을 하다 보니까 아예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은 연령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아이들은 아예 이제 코로나에 처음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영유아들에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예. 요새는 방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부분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학원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수 늘면서 치료제 진단키트 같은 것들도 품귀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부족함 느끼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지금 외래에서 처방을 하면 이제 그 환자분들이 약국을 몇 군데를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예.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 약품이 1인분 이렇게 남아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2-3일 전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받아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는 좀 약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약을 구하기 상당히 힘든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프면은 병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그 네. 의료 현장이라는 게 전공의도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네. 환자 수용에는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은 뭐 환자가 입원이 안 되거나 이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이 지금 중환자실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체중증 환자, 아주 이제 뭐 에크모라든지 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환자들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2차 병원급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상당수 좀 쌓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의 경우 앞서 교수님 그 약국에서 여러 차례 약을 구해야 되는 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현장 목소리도 전해주셨는데 증상이 네. 경미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말고 일반 감기약이나 이런 걸로도 좀 대체가 가능합니까? 일단 고위험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푹 쉬고 그다음에 이제 고열날 거거나 기침 심하면 뭐 기침약이나 해열제 드시면서 며칠 푹 쉬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들도 뭐 특별하지 않게 좋아지신 분들은 많긴 하지만 어떤 분이 나빠질지 좋아질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 그 백신 접종한 이후에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도 떨어져서 확산세가 다시 좀 거세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백신 접종 다시 맞아야 되는 분들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어떻게 맞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봄에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접종을 한 번 더 하라고 권고가 됐는데 이미 그 접종은 지나가지고 지금 당장의 추가 접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올해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시기에 동시에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금 변이에 맞는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달 이후에 예방접종 하실 때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맞으셔야 겨울 유행이 또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10월에 그 인플루엔자 접종하면서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접종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자, 질병청이 새로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고요. 어차피 감염병을 예방하는 수칙은 어떤 호흡기적인 감염병이나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예전처럼 뭐 마스크를 의무화시켜서 안 쓰면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료 취약 시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원들 이런 데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시작을 했고요. 특히 예. 고위험군들도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집에서 제대로 쉬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 이외에도 지금 엠폭스 바이러스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WHO에서도 엠폭스 비상사태 선포하기도 했고 최고 수준의 경보입니다. 이게 북유럽에서도 처음으로 변종 감염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심각한 수준인 겁니까? 일단은 현재는 지금 아프리카 내에서만 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17,000명 넘게 발생을 했고 600명 넘게 사망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아프리카 유행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재작년에 유행할 때도 유럽이랑 미국이 유행한 이후에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사이에 유럽이나 미국의 유행 상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아프리카에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게 북유럽으로 조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WHO에서 선제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변종이지 않습니까? 2022년에 유행한 것과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일단은 지금 변종, 그러니까 이제 그 엠폭스 자체가 주요 바이러스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유행했던 것보다는 치명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소아에서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비는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게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23년 초반부터 한국에도 한 100여 명 넘게 이제 한 6개월 간격 사이에 좀 발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유행이 되기 시작하면 한국에도 뭐 대규모의 환자는 아니더라도 일부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특히나 조금 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방 수칙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요. 일부는 성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일단은 성매매라든지 이런 성소수자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